성형외과 할 때 뭐 꿀팁이라든지 아니면 뭐 약간 이렇게 조금 싸게 할 수 있다든지 뭐 그런 거 좀 있어요? 그 성형외과를 뭐 비용적인 거나 누구 잘하는데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성형외과마다 스타일이 있거든요. 이 성형외과는 화려한 코를 잘하고 저 성형외과는 자연스럽게 한다. 그 왁싱이 뭐 슈가링 이런 것도 있고 일반 왁싱 이런 것도 있고 그 종류가 굉장히 많던데 다 똑같은 건가요? 아니면 성분 다 똑같나요? 뭐 아니면 슈가링이 정확히 뭔지도 모르겠어요, 사실. 실제 이제 왁싱의 종류가 뭐 일반 슈가링, 하드 뭐 여러 부분 많잖아요. 그러니까 쉽게 그냥 설명해서 김치찌개 좋아하세요? 네. 네, 김치찌개도 참치 김치찌개, 꽁치 김치찌개, 묵은지 김치찌개, 뭐죠? 돼지고기 김치찌개 많잖아요. 그 종류 재료도 많고 그다음에 똑같이 꽁치 김치찌개라도 MSG를 딱 때려 넣는 데가 있고. 고품격으로 위장한 대환장 왁싱 토크 입 아프게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소개 한번 드리겠습니다. 저는 입 아프게 진행을 맡은 장재 오빠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그리고 여기는 우리 안하된 교육팀의 실장으로 있는 김은혜 실장님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교육팀 김은혜 실장입니다. 오늘은 뭐 술 안 먹었고? 네, 안 먹었습니다. 오늘 안 마셨어요? 오늘 맨정신이에요. 그죠. 저번 주에는 술 마시고 와가지고 네, 맞아요. 떨려가지고. 맞아요. 자, 이쪽은 우리 안하덴의 교육팀 팀장이죠. 이혜지 팀장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수입니다. 아유, 반갑습니다. 자, 오늘도 이제 우리 두 번째 시간이에요. 우리 첫 번째 게스트가 좀 잘생겼잖아요. 모델이었단 말이에요. 우리 두 번째도 또 우리 시청자들을 실망시키면 안 되거든. 비주얼 또 작살나더라고요. 내가 잠깐 봤는데 작살나. 근데 또 똑똑하네. 비주얼 끝판왕 여성 게스트 두 분을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건강을 책임지고 있는 여성분이십니다. 두 분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자잖아. 안 들어가세요. 들어가보세요. 여기까지만 하면 됩니다. 전문가 뭐 개뿔 뭐 필요하냐 그냥 내가 하면 되지 그까지. 우리 간단하게 오늘 오셨으니까 우리 시청자 위해서 소개 한 번만 먼저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이번에 입 아프게 2편에 왁싱 비소비자로 참여하게 된 29살 대학병원에서 종양내과 연구간호사로 재직 중인 김예린이라고 합니다. 남자친구 있습니까? 네, 있어요. 있어요. 들어가봐, 너. 자, 여기 소비자. 안녕하십니까. 저도 마찬가지로 이 친구랑 같이 일하고 있는 종양내과 연구간호사 왁싱 소비자 한수빈이라고 합니다. 저희 이제 입 아프게 처음에 인트로 때 우리 저 건배사가 있습니다. 저희 품격 있는 방송이기 때문에 또 그냥 시작하지 않거든요. 이렇게 우리 또 준비되어 있는 이게 뭐죠? 와인. 쓸모 없어 보이지만 품격 있는 이야기. 단내 날 때까지 떠들어 보자. 입 아프게. 술이 아닌 것 같은데 술 너무 아니고 달아요. 그지 새끼들 저번 주에 내가 저번 주에 와인으로 준비하라 그랬는데 두 분 다 미인이에요. 미남이세요. 고마워요. 그거 뭔지 아세요? 그 김수혜미의 입만 열면 거짓말. 이 새끼한테 입만 벌리면 거짓말이 자동으로 나. 두 분 듣기로 제가 간호사라고 들었어요. 종양내과에 둘 다 같은 부서 일하고 있고요. 연구간호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연구간호사? 네. 연구간호사는 되게 생소한 건데 간호사랑 연구간호사랑 뭐가 다른 건가요? 쉽게 말하면 교수님들의 이 주도하에 임상시험 같은 거를 진행해요. 그리고 데이터 같은 거를 수집하고 기록하고 유지를 하는 사람이고 임상시험 아시잖아요. 신약 나오면 이거를 대상자들한테 써가지고 논문 근거 자료로 쓰는 그런 임상시험 진행을 하는 사람입니다. 네. 알바몬 보면은 시급 많이 준다 그러고 막 불러가지고 네, 그런 것도 있어요. 맞아요, 그런 맞아요. 것도 있어요. 네. 과마다 다른데 저희는 이제 암 환자들을 보는 거라서 항암제를 써서 이제 막 그런 막
돈으로 이제 오라 이런 건 아니고 진짜 그럼 막 쓸 수 세포 있는 이런 거 막 연구하시고 그러시는 거예요? 막 현미경을 보진 않고요. 그냥 이제 서류 작업 많이 하고 환자분들 일정 관리하고 연구비 산정하고 뭐 이런 거. 역시 그 꼼꼼함이 거기서 다 나오시는 거죠. 전 다 그런 줄 알았어요. 저희는 허투루 할 수 없죠. 이게 대본 적어온 다 거? 그렇게 근데 막 처음으로 MBTI가 궁금했어요. 진짜요? 저 지난번 촬영 때는 MBTI가 전혀 궁금하지 않았어요. 그날 너 연락처가 궁금했잖아, 그날. 그러면은 전혀 뭐 간호 이렇게 막 응급실이나 이렇게 환자를 직접적으로 옆에서 막 이렇게 케어하고 그런 일은 거의 안 하나 보네요. 연구 간호는. 응급실에서 이렇게 바로 일선에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 외래 오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있어요. 교수님 뵙고 그런 분들을 그 임상 연구 참여하시는 분들 이렇게 따라서 뭐 혈액 검사 같은 거 봐드리고 그다음에 환자분들 이렇게 뭐 필요하신 사항 있으면 교수님께 같이 의사소통 도와드리고 저희가 가장 먼저 환자분들을 만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교수님들이 그 너무 빨리 지나가잖아요 사실 외래 그런 거에서 못 캐치하는 것들을 저희가 캐치하는 약간 그런 맞아요. 역할도 하고 있습니다. 와 진짜 그럼 네. 멀티도 잘 되셔야 되고 엄청 꼼꼼하셔야겠네요. 꼼꼼 노력하려고. 맞아요. 하신 것 같아요. 아니면 혼이 나고 혼이 나고. 놓치면 안 되는 부분들이 교수님이 많아요. 소리 맞아. 지르고 땡땡땡 보고 있어 한번 해요. 보고 있는 거 내가 너 때문에 울었어. 우리가 그냥 알고 있는 그런 간호사로 들어간 게 아니고 애초부터 연구 간호사로 들어간 거예요, 그러면? 둘 다 일반 간호사를 했었어요. 그냥 맞아요. 원래 일반 간호사? 네. 하다가 이제 연이 닿아서 이제 그쪽 그쪽으로. 알아보고. 네. 어떤 게 좀 더 꿀빠는 것 같아요? 근데 금액이 차이가 어? 수당이 어. 달라요. 어떤- 저희는 이제 네. 주말에 쉬고 월화수목금이라고 보통 3교대 생각하시잖아요. 그치. 근데 이제 뭐 나이트, 나이트 뭐 이런 근무하면 거. 수당이 많이 꽂히는데 거기 없어요. 그치. 여기가 더 좀 짜고. 짜고 아. 대신 워라벨이 맞고 아침에 돈은- 출근하고 돈은 저녁에 짜고. 퇴근하고. 네 맞아요. 근데 그래도 지금 생활이 더 좋지 않으세요? 네. 그럼요. 네, 조금 아껴 살면은 뭐 되니까요. 고깃밥 추가하고 싶을 때 안 시키고 그럼요. 꼭 참죠. 라면사리 뭐 라면사리 그냥 안 안 넣고. 넣어. 탕으로 먹고 싶으면 얘기? 내가 사줄게. 와 대박. 라면술 있다 그랬나? 핸드폰이. 탕으로 안 먹는 게 나아요. 반지가 와이프 있다 맞다. 그 전에 그럼 일반 간호사였다고 했는데 어떤 쪽에 있으셨던 거예요? 저는 그 대학병원에서 그 신생아 중환자실에서 일을 했습니다. 신생 중환자 그것도 중환자실? 네. 그렇게 배정이 돼가지고. 첫 근무가 그거였었던 거예요? 네. 애기들. 애기 완전 이만한 초급소 거니. 미숙아들 네. 돌보고 그렇게 위중한 애기들 돌보는 일을 했는데 그런 일을 하니까 제 영혼이 갈려나가는 느낌이 들어서 그러니까 갈려나간다는 게 약간 어떤 쪽으로 갈려나간다는 거예요? 약간 애들이 그 순식간에 안 좋아지거나 그 제가 막 돌보고 뭐 우유도 먹이고 어제까지 그랬던 애들이 갑자기 다음 날이 돼서 안 좋아지고 그러니까 감정이 대입될 수밖에 없을 것 네, 같아요. 그게 마음이 강하게 먹어야지 그게 되는데 그게 잘 안 되더라고요. 영혼이 갈리는 느낌 진짜. 그런 얘기 있잖아요. 의사 선생님들은 되게 단호하시잖아요. 냉철하고. 나는 되게 아파서 사실 찡찡거리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되게 좀 상처난 것 같아요. 그랬는데 괜찮습니다. 상처. 너 별로 안 아플 것 같아서. 이거는 너가 너무 건강해가지고. 얼마 정도 있으셨어요 거기에? 저는 그렇게 영혼이 갈려나가는 느낌 때문에 그 6개월 정도밖에 못 있다가 나왔어요. 그런 일은 다시는 안 하겠다 생각하고 다음 직장은 이제 성형외과 수술실로. 성형외과? 네. 그럼 귀를 살짝 열고. 여기는 어디요? 처음에 저도 심장내과 공동에서 일을 시작했다가 한 3달 일하고 그만두고 이제 저도 성형외과 수술실에서 두 분 다? 그때 만난 친구예요. 아. 동갑이어서 같이 좀 친하게 지내다가 다음 직장도 같이 오게 된 케이스. 성형외과 연예인 본 적 있어요 혹시? 어느 쪽에 있었어요? 강남 아니면 어디? 저희 압구정에 있었는데 연예인 많이 봤죠. 연예인 많이 봤어요? 완전 메인에서 하셨네요. 진짜 많이. 이야. 근데 힘드시기도 힘드셨겠다. 그 연예인 분이 오셔가지고 혹시 어떤 성형을 했어요? 많죠. 네. 뭐 쌍수랑 코가 제일 많은 것 같고. 보통 그게 다 시술 정도로 다들 이제 하시니까요. 이제 또렷한 이제 이목구비가 이제
이제 연예인분들에게는 카메라 비춰지는 데서 중요하니까 이제 쌍꺼풀이나 코 이런 이목구비를 많이 하시는 거. 성형외과에서 실장이나 상담 역할로 있으셨던 게 아니라 수술실에 있으셨던 간호사분들이시다 보니까 저는 그런 얘기 많이 들었었거든요. 실제 성형을 이제 수술을 하시는 분들은 정작 하지 않는다. 아니요. 아 죄송해요. 근데 약간 오히려 반대로 저는 이렇게 너무 간단하게 하루아침에 예뻐지니까 오히려 그냥 더 이렇게 다가가기가 쉬워졌어요. 아 별거 아니구나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그래 성형외과 그 앞에 인포에 있는 실장 같은 경우에는 얼굴 많이 고친 많이 분들 하시는 엄청 분들 많잖아요. 많죠. 나는 맞아. 딱 봐도 이분들 고친 것 같고 맞아요. 너무 이쁘더라고. 혹시 일하면서 뭐 좀 재밌는 에피소드라든지 뭐 이런 거 없어요? 저는 좀 기억에 남는 게 하나인데 연예인 남자 배우분이셨는데 이제 뭐였더라? 뭐를 이렇게 필러를 맞으러 왔었나? 여튼 그래가지고 마취를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수면 마취를 하면 자기가 무슨 말 하는지 모르잖아요. 이게 뭐 막 술 취한 것처럼 막 이렇게 주정 부리잖아요. 그럼 이제 막 말을 막 하고 막 그것까진 괜찮아요. 근데 이제 자꾸 자기 손을 아저씨 안으로 이렇게 넣는 습관처럼. 네, 습관처럼 자꾸 앞에 넣는 거예요. 그래서 환자가 이러시면 안 돼요. 이러시면 안 돼요. 계속 뺐던 기억이 있어요. 마취를 한 상태인 거죠? 네, 수면 마취 한 상태로 그냥 아. 이렇게 계속 무의식적으로 이렇게 남자들은 거기 손이 가나 봐요. 하나 봐요? 예전에 그 얘기 들은 적 있어요. 예전에 봤던 되게 유명했던 짤 같은 건데 그거를 통해서 여름이 온 걸 안다고. 약간 뭐 팬티가 붙어 있을 약간 이렇게 여름이 왔구나. 이런 이거 아니 이게 나도 모르게 한 번씩 이렇게 넣었다가 그래가지고 난 안 그래 이 새끼들 그래 이 새끼들 성형할 때 뭐 꿀팁이라든지 아니면 뭐 약간 이렇게 조금 싸게 할 수 있다든지 뭐 그런 거 좀 있어요? 꿀팁? 발품 파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긴 한데. 발품이 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광고가 너무 많아요. 맞아. 광고 보고 가면 일단 좀 아닌 것 같고. 맞아. 진짜? 네, 일단 커뮤니티를 많이 돌아다니는데 거기도 광고가 많긴 하니까. 근데 또 보면 성형외과별로 잘하는 과목이 있잖아. 그렇게 가서 하는 게 맞는 건지 아니면 한 의사한테 가서 이렇게 좀 해서 견적을 딱 내리는 게 맞는 건지.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제 코를 잘하는 사람 뭐 따로따로 받아도 되긴 한데 일단 같이 하면 비용적인 면도 좀 더 나긴 하고 그리고 이렇게 전체적으로 한 번에 할 때 디자인을 하잖아요. 눈이 코를 이만큼 올리면 눈은 이 정도 하는 게 낫겠다고 이런 게 있는데 따로 받으면 이제 약간 좀 조합이 안 맞을 수도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에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냥 한 집에서 다 하는 게 낫다. 또 꿀팁 또 뭐 있어요? 꿀팁이요? 그 성형외과를 뭐 비용적인 거나 누구 잘하는데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성형외과마다 스타일이 있거든요. 이 성형외과는 맞아. 화려한 코를 잘하고 저 성형외과는 자연스럽게 한다. 자기 스타일에 따라서 그걸 고르시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그리고 비싼 성형외과는 비싼 값을 한다. 와 진짜? 네. 싼 게 비지떡이다. 네. 너무 싸면 이제 그러니까 싼 걸 쓰면은 그 싼 이유가 있거든요. 신생병원이라 그런 걸 수도 있고 그다음에 인건비가 조금 싸서 약간 경험이 없으신 분들을 싼 인건비로 해갖고 이렇게 싸지는 걸 수도 있고 그래가지고 약간 비밀 폭로 다 했다. 근데 그거는 어디 가나 좀 그래요. 우리 왁싱도 그렇잖아요. 왁싱도 되게 싸게 진짜 막 엄청 저렴하게 하는 데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데들은 확실히 뭐 좀 미숙한 것도 좀 있고 오점자. 재료도 되게 재료도 좀 안 좋은 거 쓰고. 네 맞아요. 근데 우리 안 하는 데는 아니잖아요. 그럼요. 저희는 하는 거에 비해서 좀 솔직히 값이 엄청 비싼 게 아니죠. 그렇죠. 해드리는 거 위해서. 그런 자부심이 있는 거죠. 그러면은 내가 성형을 해도 강남이나 이런 데 좀 비싼 데 가서 할 것 같아요? 그럼요. 저는 그 돈 주고 해야 돼요. 음. 딴 데는 다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에 경험이 부족하거나 아니면은 뭐 재료를 조금 더 가성비 있는 재료를 쓰거나 그래가지고 비싼 것은 이유가 있어서 저는 비싼 걸 선택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 코너가 풀어보자 왁싱이라는 코너거든요. 이제 왁싱에 대해서 저희한테 궁금한 게 있으면은 여기 전문가 두 분을 모셨거든요. 이분들한테 하나하나 궁금한 거, 지금까지 궁금했던 거 모든 거 다 물어봐도 됩니다. 저는 왁싱은 진짜 아무나 다 받을 수 있는 거예요.
네, 뭐 안 된다는 아니지만 다 누구나 제모를 하기 때문에 왁싱이라는 방법으로 제모를 받을 수는 있는데, 만약에 내가 이곳을 시술을 받고 싶은데 여기에 뭐 간혹 아토피가 유독 너무 심하셔가지고 이미 피부 질환 쪽으로 문제가 좀 있는 분이라든지, 또는 상처가 조금 많이 있으신 분들이라든지, 근데 왁싱은 어쨌든 떼었다가 걷어내는 형식이잖아요. 그럼 이미 상처난 피부가 다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저희가 샵으로 오시면 고객님이 해당 시술 받고 싶은 피부 부위에 대해서 충분히 상담을 하고 좀 거절하는 경우도 있어요. 아, 지금보다는 조금 더 이 현 피부가 조금 호전되고 나서 왁싱 시술을 받으러 오시는 걸 권장드린다 하고 돌려보내는 경우도 있어요. 실제 요즘에 연령대들이 점점 낮아지고 있어요. 아, 진짜? 실제 샵에 오시는 고객님, 저희 아나덴 샵에 오시는 고객님들 연령대가 초등학생, 어디예요? 팔, 인중, 아, 다리. 브라질리언이고. 벌써 요즘에 초등학생들도 고민을 하거든요. 최근에도 이제 6학년짜리 아이의 인중, 그다음 팔 이렇게 시술을 했었는데, 실제 그렇게 연령대들이 점점 낮아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다양한 부위들을 다양한 연령대들이 시술을 하고 있어요. 제일 나이가 많았던 분은 몇 살이에요? 제가 시술해드렸던 분은 60대 중후반도 초중도 있으셨어요. 되게 페이스 쪽이었어요. 아, 헤어 왁싱 말고. 네, 여자분이셨는데 되게 사모님 스타일이셨거든요. 건물도 좀 있으시고 사모님 스타일이셨는데, 이제 막 이것저것 피부 시술 많이 받아봤는데 왁싱으로 페이스 전체 시술 받은 것만큼 드라마틱하지 않았다 하면서 되게 좋아하시는 분 아직도 꾸준히 오세요. 최근에 받으셨던 분 중에 나이 많으세요. 61년생? 네. 딸이 눈썹 시술을 받고 마음에 들어서 엄마를 예약해줘. 그래서 또 엄마가 마음에 들어서 이제 아들을 예약해주고, 이렇게 이제 가족들이 이제 눈썹에 대한 얼굴 시술을 이제 다양하게 받고 있어요. 아, 제가 왁싱을 그래도 많이 받아봤는데 그 왁싱이 뭐 슈가링 이런 것도 있고 일반 왁싱 이런 것도 있고 그 종류가 굉장히 많던데 다 똑같은 건가요? 아니면 성분 다 똑같나요? 뭐 아니면 슈가링이 정확히 뭔지도 모르겠어요, 사실. 제가 똑똑해지는 안경이거든요. 박사님. 네. 자, 알도 없는 안경 오늘 또 들고 왔는데 알이 없습니다. 요거 쓰면 좀 똑똑해져요. 실제 이제 왁싱의 종류가 뭐 일반 슈가링, 하드 뭐 여러 부분 많잖아요. 그러니까 쉽게 그냥 설명해서 김치찌개 좋아하세요? 네. 네. 김치찌개도 참치 김치찌개, 꽁치 김치찌개, 묵은지 김치찌개, 뭐죠? 돼지고기 김치찌개 많잖아요. 그 종류 재료도 많고, 그다음에 똑같이 꽁치 김치찌개라도 MSG를 딱 때려 넣는 데가 있고, 육수를 막 우려가지고 맛있게 하는 것도 다 맛과 결과가 다르잖아요. 실제 왁싱도 똑같아요. 실제 하드 왁싱, 그러니까 소프트 왁싱, 이제 슈가링 왁싱도 다 각각의 재료의 성분들이 다 다르고 시술 방법도 다르고 그거에 대한 시술 후의 결과와 피부의 차이가 정말 다 달라요. 김치찌개 카테고리처럼 안에 세부적으로 다 다르다. 재료와 방법이 다 다르다. 어떻게 좀 똑똑했나요, 오늘은? 약간 민망한 질문일 수도 있는데 제가 그 생리를 하면은 그 왁싱을 예약했을 때 조금 위약금을 내고 미루거나 그랬었거든요. 네. 혹시 생리할 때도 왁싱이 가능할까? 생리 중에 시술이 불가한 건 아니에요. 시술이 불가한 건 아닌데, 사실 1차적으로 고객님들한테 좀 먼저 묻고 싶은 거는, 생리를 하시다 보면은 생리통도 있으실 수 있고 배앓이나 허리 통증이 좀 있고 좀 양이 유독 많으신 분들은 탐폰을 착용한다 해도 좀 셀 수 있는 우려도 있으시잖아요. 그런 것만 고객님이 괜찮으시다고 하면 사실 어느 기간과는 상관없이 받으러 오셔도 괜찮으시거든요. 탐폰 착용이 가능하시다고 하면. 근데 저희가 시술자 입장에서 조금 조심스러운 건, 고객님들 이제 생리 기간 때쯤 되면 몸이 좀 변화되잖아요. 되게 몸도 예민해지고 좀 붓기도 올라오고 트러블도 잘 나고. 근데 왁싱이라는 시술 자체가 아무래도 인위적으로 피부를 건드려서 뭐를 뽑아 올리는 시술이다 보니까, 내가 그렇게 호르몬 변화로 인해서 예민해졌던 시기가 아닌 거에 비해서 트러블 발생률이나 통감률이 조금 더 높을 수 있어요. 그래서 고객님만 좀 그런 부분이 괜찮으시다고 하면 탐폰 착용 후에 시술은 다 가능하세요. 왜냐면 고객님들별로 다 양이 다 다르시기 때문에 언제는 무조건 되고 언제는 무조건 안 되고 딱 정해드리진 않고, 생리 기간이나 그럴 때는 고객님이 갑자기 문의 주시는 경우가 있거든요. 저도 샵에서 있다 보면은 제가 생리해서 너무 패 끼치는 것 같아서 못 가겠어요.
라고 하시면은 이런 부분 충분히 상담드리고 괜찮으시면 오세요라고 해서 시술해드리기도 해요. 아니 근데 이건 남자 입장에서 생리할 때 왔어. 아니, 그 탐포딘가 그걸 꽂고 하면은 네. 근데 이제 약간 생리할 때는 좀 냄새라든지 이런 게 좀 날 수 있잖아요. 시술 부위가 어느 부위냐에 상관이 없이 음. 아무리 작은 인중 하나를 하더라도 시술 전에는 무조건 세정을 해주셔야 되거든요. 세정을 깨끗이 하고 바로 저희가 소독까지도 해드리고 그리고 고객님들이 찝찝하신 경우에는 저희가 새 탐폰도 다 샵에 구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막 냄새 걱정을 너무 하실 필요는 없으세요. 그리고 시술자도 만약에 그렇게 느껴졌다고 해도 다 이해를 하고 그걸로 막 되게 불쾌하고 그러지 않아요. 저 궁금한 거 있는데 그 제 친구는 브라질리언 왁싱을 셀프로 하거든요. 용감하신데요? 네, 근데 아파서 죽겠다고 하루 반절하고 그 다음 날에 반절하거든요. 아 진짜. 근데 싫어해요. 근데 있어 이런 분들 있어요. 그래서 맨날 내가 아수라냐고 그러는데 근데 샵에서 받는 거랑 이제 셀프로 하는 거랑 집에서 그냥 하는 거랑 차이가 뭐 브라질리언뿐만 아니라 어떤 차이가 있나요? 근데 집에서 하면 이제 특히 브라질리언은 현타가 오거든. 자세부터 시작해서. 그래. 막 이렇게. 그래서 20대 분들이 자기 관리하는 거. 명품을 산다거나 이런 것보다는 이제 청결, 그 다음에 깨끗한 피부. 오늘 촬영